제 8장 질병론을 보겠습니다. 질병론은 이제 오행에 조화가 되냐 안 되냐 이것에 따라서 이제 그 오행에 해당되는 각각 신체 부위 그걸 보고서 이제 무슨 질병이 예측되겠다라고 하는데 너무 여기에 의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프면 병원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제 1절 질병 오행화자, 오행이 조화가 되면, 즉, 화목하게 되면, 조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화목, 이하 다 같게 할게요. 조화. 오행이 화목하면 일세 무죄, 일생 동안 재앙이 없다. 자, 오행화자, 오행이 화목하다고 하는 것은 불특, 전이 불결, 온전하고 결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이 불극, 생하되 극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다만 시 전자 온전하다고 하는 것은 마땅히 온전해야 될 거고 결자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마땅히 부족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생자의 생해야 될 때는 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마땅히 생해야 되고 극자의 극해야 한다 극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마땅히 극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즉 화목한 것으로 주로 일세 무죄 일생 동안 재앙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 오행이 화목하게 되면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 즉 재난에 재앙이 없다고 하는 건데 그게 화목하게 한다는 것은 온전하다는 게 꼭 의미하는 건 아니고 온전하되 불결함, 그러니까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생하되 극하지 않고 극하게 된 것을 말한다. 온전할 것은 온전하고 부족할 것은 부족하고 생할 것은 생각하고 극할 것은 극하고 이렇게 돼야지 온전하게 다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큰 재난은 없다. 재앙은 없게 된다. 자, 임철조를 보겠습니다. 오행 제천이 오기. 오행이 제천 하늘에 있으면 오기가 된다. 청, 적, 황, 백, 흑, 야라. 자, 청은 목이죠. 그 다음에 적은 여름이죠. 화고, 여기 청은 목이고, 황은 토고, 백은 뭐예요? 금이죠. 흑은 수죠. 제지, 땅에 있어서 위 오행이 되는데, 즉 하늘에서는 오기가 되고, 하늘에서는 오기, 땅에서는 뭐가 된다? 오행이 된다. 그래서 목화토금수가 된다. 목화토금수야라. 제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위 된다. 뭐가? 오장이 되는데, 자, 간은 뭐예요? 목이에요. 심은 뭐예요? 화. 비는 뭐예요? 토. 폐는 뭐예요? 금. 신장은 수. 그렇죠? 그래서 각각 해당되는 게 간, 심, 간, 신장, 비장, 폐, 신장 이렇게 말하고요. 위니, 사람은 만물지령이다. 만물의 영장이다. 득 오행지전, 오행의 온전함을 얻게 되면 표우두면 머리와 얼굴에 표시가 나타난다는 거죠. 상천지오기, 하늘의 모습을 닮아서 오기가 되고, 이우 안에다가 뭐다? 장부가 된다. 상지오행, 그러니까 땅의 오행을 닮아서 땅의 모습을 닮아서 오행이 된다. 그러한 까닭에 일소천야 하나의 작은 하늘이 된다. 즉
사람 인체는 우주의 축소판이라고 하죠. 우주의 축소판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의 작은 하늘이 된다. 시위 그러한 까닭에 장부는 각 배오행지 음양이 속언이라. 그래서 각 오행의 장부는 사람의 장부는 각각 배치되어 있어서 오행의 그 음양에 속해서 배치되어 있다. 요거를 먼저 표를 보고 할까요? 자, 요걸 먼저 표를 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목이에요. 목, 화, 토, 금, 수. 색깔을 냈죠. 자, 목은 파란색, 화는 빨간색, 토는 노란색, 여기는 회색, 금, 수는 검정색. 이렇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맛은 목은 신맛이에요. 신맛. 그리고 오장은 간에 해당되고 지금 목이에요. 오부는 담이고 오체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이제 병이 되면 근육을 상하게 돼요. 그래서 목에 불균형이 있으면 이렇게 상하게 된다. 오체는 견, 목 이렇게 말하면 되고 요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화는 볼게요. 화는 불타고 남은 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쓰죠? 써. 쓴다는 맛과 그 다음에 이 신맛은 달라요. 자, 써요. 써. 맛이 쓴 것은 이렇고, 자, 심장이고 소장이고 맥인데 이제 여기 책에서는 적천수에서는 골로 되어 있어요.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고, 자, 토는 원래 토는 땅 그 흙 먹어보신 분 봤어요? 우리 저희 시골 살 때 그 벽에 있는 막 흙을 파먹는 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로서 맹장 안 걸리나 싶었는데 괜찮아요. 토가 옛날에는 이제 토도 보면 우리 풍수 저희 이제 시골 산일할 때 노란 토가 나오니까 그거를 또 드시더라고. 토가 원래 달답니다. 달고, 자, 비장 비위죠. 비위 토는 비위가 강하다 그러죠. 그래서 이 소화계통에 이제 토가 됩니다. 자, 여기는 육이 되겠죠. 당연히 살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부족하게 되면 이게 이제 이걸 상하게 되고 구순, 비장, 위장, 복부, 당뇨 이런 거. 그 다음에 금은 뭐냐면 신라면. 이제 신라면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신금이잖아요, 그렇죠? 신라면 매운맛이에요. 매운맛. 아까 화는 쓴맛이고 신은 신맛이고, 이거는 그래서 폐에 해당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옛날 동료 교수님 사주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금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금에. 그래서 혹시 폐 쪽에 문제가 없었냐 했더니 자기 아버님이 폐암 수술했대요. 본인도 그 폐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하고요. 그래서 금이 때 폐, 대장,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상하게 되면 기를 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비, 이제 코 쪽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수는 짜요. 수는 바닷물 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짠맛이고, 자, 수는 우리의 몸에 오대요. 방광이죠. 방광. 이 생식기 관련된 거 방광. 그래서 신장인과 방광이고, 여기에 이제 뼈를 관장한다고 하는데 부족하게 되면 이 혀를 상하게 된다. 그래서 이 화와 이 부분이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거하고 달라서 이 부분은 나중에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적천주에서는 수가 뭐다? 혈이다. 그 다음에 배, 이렇게 되는데 신장, 방광 이런 걸로 한번 보시고, 자, 이렇게 보시고,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범, 무릇, 일장, 하나의 장에 배 일부, 하나의 그 부가 배속이 되는데, 자, 5장과 6부가 배속이 되는데, 자, 부계, 부는 모두 뭐다? 6부는 어디에 뭐다? 속양, 모두 양에 속한다. 고로 위 갑병 무경임, 요건 양이죠. 음은 을정 기신계고, 자, 그래서 6부는 모두 갑병 무경임은 양이고, 그 다음에 장부는 개, 속, 모두 다 음이다. 그래서 을정 기신계에 해당되는 게 이거다.
을정기신계는 음이죠. 양은 갑병 무경민이고, 근데 장부가 양일 것 같은데 장은 음이고 육부가 양이라고 하네요. 혹 불화, 만약에 불화되지니까 조화롭지 못하거나 화평하지 못하거나 화목하지 못하거나 태과되었거나 또는 불급 좀 부족하게 있거나 그렇게 되면 즉 병이 있게 된다. 병류 어떤 병이냐? 자, 목은 뭐예요? 풍이에요. 풍, 바람. 열은 화죠. 습하고 건조하고 한 그러한 것에 뭐다? 증이 나온다는 거죠. 병증이 그러한 병증이 나오게 된다. 필득 반드시 오미 조화 5가지 맛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역 또한 유가해자 가해자 또한 뭐요? 해결되는 게 있어야 된다. 이 5가지 맛이 조화되어야만 또한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다. 오미자 5가지 맛이라고 하는 것은 산은 뭐예요? 신맛이죠. 신맛이 아니라 신맛 맞죠? 이게 신맛은 이 신맛은 매운맛이고요. 요거는 쓴맛이고, 자, 목에 해당되는 것은 신맛, 화에 해당되는 것은 쓴맛, 토에 해당되는 것은 단맛. 그 다음에 산, 고, 감, 신, 함. 그래서 금에 해당되는 것은 신맛, 매운맛. 그 다음에 수에 해당되는 것은 함, 짤함 이런 것이다. 산자, 신맛이라고 하는 것은 송목, 목에 해당되는 것이다. 다식, 많이 먹게 되면 상근, 근육을 상하게 된다. 그쵸? 힘줄을 상하게 된다. 고, 쓴맛은 속화, 불에 해당되고 다식, 많이 먹게 된 즉 상골, 근육을 뼈를 상하게 된다. 뼈를 상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화가 쓴맛이고 이게 이제 많이 먹으면 이 뼈를 상한다고 했는데 원래는 이제 그 수가 해당되는 게 뼈고 원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심장이잖아요. 그러게 화는 심장이기 때문에 혈액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한번 나중에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적선수에서는 이 심장 쓴맛을 이제 이 부분 많이 먹게 되면 이제 뼈가 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자, 단 것은 속토, 토에 속하는 거고 다식, 상육, 고기가 상한다. 그러니까 피부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신자, 매운맛. 신자는 속금, 금에 속하고 다식, 상기, 기를 상하게 된다. 그러니까 매운 걸 너무 먹게 되면 이제 기가 상한다는 거죠. 함자, 짤함자죠. 함자는 속수, 물에 속하고 다식, 상혈, 피를 상하게 된다. 차, 오미지, 상극야라. 이렇게 되는 것은 뭐가 있다? 오미가 5가지 맛이 서로 상극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지금 앞에서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지금 계속 표에서도 정리했고 이 본문에서도 정리를 했습니다. 요거는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오행의 기초를 다 아신 분들은 다 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고왈. 그래서 오행화자, 오행이 조화를 이루게 되면 일세무제, 또 화목하게 되면 평생 동안 재앙이 없다. 불특, 팔자, 오행, 의화. 팔자는 오행이 마땅히 조화를 이루어야 할 뿐만 아니라 즉 장부 오행, 장부의 오행도 역 또한 의화야라 마땅히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화목이라고 했는데 조화로 이제 뒷부분도 바꾸겠습니다. 팔자 오행지와 팔자의 오행의 그 조화는 이 세운화지 세운으로서 즉 1년에 오는 운으로서도 화지 이것을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장부 오행지와 장부의 오행의 그 조화는 이 오미화지 오미의 맛으로서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화자 조화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즉 화는
해지의하라 해결한다는 뜻이다. 해결하라고 하는 뜻이다. 약 오행 화 만약에 오행이 조화가 되고 또 오미 다섯 가지 맛이 조절이 되면 이 재병 재난과 병이 무의라 없게 된다. 즉 재앙도 없고 병도 없게 된다. 그러한 까닭에 오행지와 오행의 조절은 비생이 불극 생하고 극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온전하고 전이 온전하게 되고 불결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이 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온전하게 해서 결함이 없게 하여 조화스럽게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좀 말이 좀 매끄럽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오행의 조화는 생하고 극제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해서 결함이 없게 하여 조화스럽게 한다는 것이다. 근데 이 부분 좀 앞에 부분하고 좀 다르죠? 생이 불극이라고 했잖아요. 오행 화자라고 하는 것은 불특전이 불결, 온전하고 결함이 없어야 된다, 부족하게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생하되 그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다. 이게 불특에 같이 걸리나요? 근데 밑에 문장은 지금 보면 비생이 불극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이거를 지금 반대되는 말이에요. 반대로 해석하고 있어요. 비자가 하나 더 들어갔죠? 한번 다른 책을 보겠습니다. 다른 책. 다른 책에 뭐라고 되어 있나 볼까요? 여기에 같이 걸리네요, 이게. 그럼 해석을 이 뒷부분하고 일치하게 시키기 위해서 자, 오행이 조화롭다고 하는 것은 다만 모든 오행이 완전하게 되어 결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 오행이 결함이 없어야 한다거나 서로 생하고 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서로 생하기만 하고 극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좀 약간 이상했어요. 옷만이 아니라 오직 온전해야 될 것은 마땅히 온전해야 되고 모자라야 될 것은 모자라야 되고 생할 것은 생하고 극해야 될 것은 극하게 되고 그렇게 극하게 된다면 조화로운 것으로 이루면 일상 동안 즐겁게 된다. 이렇게 해석할게요. 자, 다시 정정합니다. 오행화자, 오행이 조화로웠다고 하는 것은 불특전이 불결, 온전하고 결함이 없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생이 불극, 생하기만 하고 극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여기 이제 앞에 끊어지고 단지 온전할 것은 온전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것은 부족해야 되고 생할 것은 생하고 극할 것은 극하고 이렇게 해야만 그것이 조화롭다고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된즉 일생 동안 재앙이 없게 된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좀 명쾌해졌습니다. 이 부분이. 자, 그 다음에 기요귀 그 필요한 귀함은 설기왕신. 자, 왕한 신을 설기하는데 그 귀함이 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점은
그 왕신을 설기시켜서 쏟을 사자예요. 뭐다? 기유여 그 남는 것을 쏟아내게 하는 것이다. 유여지 왕신사 유여 즉 남아있는 것에 그 왕신을 쏟아붓게 하는 것은 부족지 약신 부족한 약간 신이 이익을 받는 것이다. 그쵸? 자, 목이 왕한데 화가 약해. 그럼 목생화로 해서 왕한 신에서 설기시켜서 화로 힘을 보태주는 거죠. 그래서 목의 그 왕한 목의 기운을 덜어내서 화에게 쏟아 부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부족한 약신이 이익을 받는 것이다. 뭐 이거는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이미 다 아실 거고. 차지위 화야라 이것을 일컬어서 조화롭다고 하는 것이다. 만약에 강제왕신 제가 앞에서 우리가 지금 적절해서 앞에서 많이 나왔어요. 뭐가 나오냐면 강한 것은 정말 태왕한 것은 이것을 설계시키는 게 마땅하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강제로 누르려고 하면은 그 성질을 건드려서 노하게 만든다고 자꾸 나온 이야기예요. 그 논리입니다. 이게도. 그래서 만약에 강제로 왕신을 제압하려고 하면 부족한 것이 부적중 많은 것을 대적할 수가 없는 이치다. 그렇죠? 그래서 총노기성 노함을 건드려서 그 성질을 건드리는 거죠. 그 성질을 건드려서 노하게 하는 거예요. 왕신 불능손 왕한 것은 일반적으로 손해를 입지를 않겠죠. 누가 손해를 입어요? 약자가 입어요. 약신 반 수상이라 약한 신이 오히려 그 상처를 입게 된다. 그러한 까닭에 왕신 태과자 왕신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는 마땅히 설기시켜야 하고 부태과 그렇게 아주 태과하지 않는 경우는 왕신이긴 하지만 그렇게 아주 태과하지 않는 경우는 마땅히 극을 하는 것이다. 약한 신은 유근자 약한 신인데 유근자 뿌리가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생해주면 뭐예요? 먹고 살아날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마땅히 살려주고 마땅히 도움을 주고 무근자 만약에 뿌리가 없다 그러면 오히려 마땅히 상지 이것도 앞에 나왔었어요. 앞에 적전수 앞에 부분에서 제가 할 때도 이것도 의문을 표했던 게 그러니까 너무 이제 기운이 너무 없어서 그러니까 약간의 기운이 있으면 살아날 자체로 자력갱생에서 살아날 기운이 있을 때는 도와주는 게 맞지만 정말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도저히 살아날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차라리 제거해버려라. 이 말이 적전수 앞에서 나왔었어요. 중간쯤에. 이 부분도 있으니까 그 같은 논리예요. 지금 이 부분이. 그래서 뿌리가 있으면 살아날 가망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게 마땅하고 뿌리가 없으면 오히려 안전히 이것을 상하게 해버리는 게 맞다는 거죠. 무릇 팔자 수득 반드시 팔자는 얻어야 된다. 일신 하나의 신을 어떤 신? 유력한 하나의 신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재와 합의 그래서 억제하고 화하게 하는 것이 합당하게 해야 된다. 주로 일세무제 그렇게 되면 일생 동안 재앙이 없게 되는 것이다. 비전이 불결위미 여기까지 끊어야 되겠죠. 온전하게 해서 결함이 없게 하는 것이 위미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생이 불극 위화야라. 또 비가 또 걸리죠. 생하고 불극 극하지 않는 것이 화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비가 뭐예요? 전체 다 걸려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나왔었죠? 이 앞에서 화라는 게 생이 불극을 화라고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비가 두 개 다 걸리는 건데 단 차이가 뭐냐? 아름답다는 것과 화 이 차이예요. 뭐냐면 온전하고 결함이 없으면 부족함이 없으면 이게 아름답다고 되는 게 아니고
생하고 극제함이 없으면 이것이 조화롭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내용은 앞에서 중복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별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